안녕하세요. 저는 주엽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이동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스캔에 관련된 내용인데 싱글 케이스의 기초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아무래도 앞에 강의를 좀 듣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 강의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고 듣고 와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크라운의 싱글 케이스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라운 종류를 선택을 해 주시고 스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스캔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3단계로 준비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버트먼트 종류까지 선택을 하고 스캔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스캔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3단계와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스캔 바디에 탭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단계와 4단계 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3단계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캔 바디를 미리 연결한 상태에서 스캔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장점은 이제 단계가 4단계보다는 간소화가 되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어있는 공간을 스캔 바디가 채워주면서 스캐너가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스캐너는 모양이 있는 부분을 인식을 조금 더 잘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인식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랬을 때 스캔 바디를 미리 연결한 상태에서 스캔을 진행하게 되면 스캐너가 스캔 바디를 인식을 하면서 조금 더 스캔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 스캔 바디를 미리 꽂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컨택을 정확하게 스캔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자면 스캔 바디를 꽂았기 때문에 인접치의 컨택을 찍어줄 때 스캔 바디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컨택을 정확하게 스캔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스캔 바디가 만약에 길이가 조금 높아서 대합치에 닿는 경우에는 바이트를 스캔해 줄 때 스캔 바디를 제거하고 나서 스캔을 해 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힐링 어버트먼트와 스캔 바디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해당이 되지만, 힐링 스캔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단계 스캔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보시면은 4단계는 해당 부위를 이미 스캔을 해둔 상태에서 스캔 바디만 나중에 연결해서 추가로 스캔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장점으로는 공간이 좁은 경우에도 스캔 바디를 빼고 스캔을 하기 때문에 컨택을 스캔을 해주기에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잇몸 내부까지 모양의 스캔이 가능해서 추후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기공소에서 디자인할 때 조금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단점에서는 스캔 단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싱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스캐너가 인식할 수 있는 치아가 많아서 4단계로 스캔을 진행하는 모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본격 스캔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캔 전에 체크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스캔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꼭 3가지는 좀 체크를 해주고 스캔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심스탁이 어디 부위에 물리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빌리티 치아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 세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교합점을 찍어서 흔적을 남겨두는 거죠. 스캔 데이터에다가 교합지 물려서 교합점을 찍어 놓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하고 나서 스캔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바이트 잡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파샬로 스캔을 진행한 사진들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많이 해보시고 숙련이 많이 된 경우에는 가능한 풀로 스캔을 해주시는 것이 참고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풀로 스캔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내가 조금 많이 스캐너를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조금 실력이 미흡하다 하시면은 오히려 풀로 떠주시는 거가 오차의 데이터를 더 많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샬로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보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치아들의 스캔을 확인을 해주실 때 요거 3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합되는 치아가 왜곡이 없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합치 이외의 조직이나 아니면은 다른 치아들이 또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치조골이나 전치부의 왜곡 정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조직이 스캔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건데, 필요 없는 조직이 만약에 스캔이 되었다면 다듬기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스캔을 전송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보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바이트 잡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에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일단 그 인접치의 컨택이 얼마나 깔끔하게 스캔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싱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컨택이 제대로 스캔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컨택이 깔끔하게 스캔됐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잘 해주시면 보철에 컨택을 맞추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컨택을 체크를 해주면서 그 컨택 부분에 치태나 치석이 없는지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나 치태나 치석이 있는 상태에서 스캔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것을 스캐너 상에서는 모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를 해서 보철을 만들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어서 가능하면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는 것이 더 완벽한 보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트 스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바이트 스캔을 할 때 이 4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캔 데이터 상의 최후방 치아부터 3번이나 4번까지 스캔을 해 주시는 겁니다. 3번에서 4번까지 스캔을 해 주시는 경우는 이제 보통은 앞에까지 스캔을 해 주시면 좋지만 3번에서 4번 딱 이 지점에서 커브를 돌기 때문에 바이트 스캔이 왜곡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스캔 데이터 상의 최후방 치아부터 3번, 4번까지 스캔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평면으로 뜨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교환면의 일부분까지 보일 수 있게 스캔을 해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나 아래에서 보았을 때 물리는 지점이 교합점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서는 모델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이트가 물리는 지점인데, 이거를 그 컬러 부분으로 바꿨을 때 교합점, 아까 처음에 교합지를 찍어놨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교합점이랑 그 모델상의 노란색 부분들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바이트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합점까지 확인을 해줬으면 그 교합점이 실제로 심스탁이 물리는 지점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심스탁 치아가 물리는 지점을 확인을 하고 스캔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하기에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실제 환자가 구내에서 물고 있는 형태랑 스캔상에 물고 있는 형태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바이트의 오차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바이트 스캔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바이트 스캔이 오차가 적을수록 정확한 보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이트의 오차를 만들 수 있을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합점의 범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교합점을 찍어뒀는데
주변으로 노란색으로 추가로 더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 이 환자가 무는 것보다 모델이 조금 더 깊게 물렸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과교합의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합점의 범위가 가능한 처음에 교합지를 찍어놨던 부위랑 거의 일치하도록 아니면은 일치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현면을 스캔을 떠주실 때 저런 식으로 구멍을 남겨두고 만약에 바이트를 뜨게 된다면 바이트가 매칭할 때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구멍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구멍 없이 스캔을 떠주어야 바이트의 오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바이트 스캔을 입체적으로 떠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이트를 평면으로 뜨는 게 아니고 교합면의 일부분까지 보일 수 있도록 살짝 롤링을 해주시면서 스캔을 떠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이트 스캔이 입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정확한 바이트의 정보를 기공소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트 스캔은 가능하면 입체적으로 떠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자의 협조도입니다. 환자분이 같이 잘 도와주셔야 정확한 바이트가 나오는 거는 러버 인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리오스도 구강 스캐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혹시나 스캔을 하는 도중에 치아의 배열이 움직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도중에 입을 떼시지는 않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연습을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환자분이 바이트를 딱 물고 나서 한 2초에서 3초 정도 후에 바이트가 안정된 걸 확인하고 스캔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필요한 조직이 스캔된 경우입니다. 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최후방 치아 뒤쪽으로 잇몸이 조금 떠지게 되면은 저 부분이 대합치에 닿아서 교합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불필요한 조직들은 다듬기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서 깔끔하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 것이 바이트의 오차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 오차 마지막으로 치아의 모빌리티인데 치아 스캔을 뜰 때는 위아래 각각 고정되어 있는 모델을 뜨는 거기 때문에 딱 물었을 때 모빌리티가 있는 치아는 살짝 미세하게 치아의 위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이트의 데이터와 그 모델의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물려보시면은 아마 과교합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모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바이트 스캔 하실 때 조금 감안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기공소에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만드실 때도 참고할 수가 있어서 더 정확한 보처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스캔바디 스캔으로 넘어갈 건데 보시는 것처럼 스캔바디가 저렇게 노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저 부분을 이제 매칭 포인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 노치 부분은 항상 선명하게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노치 주변 3면 정도까지 깔끔하게 나오면은 오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스캔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보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치의 방향을 통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노치의 방향을 어디로 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공사 선생님들께 전달을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보처를 만들 때 참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캔바디의 길이 짧은 걸 썼는지 긴 걸 썼는지 이런 것도 의뢰서에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매칭해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캔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의뢰서 작성인데 시식이랑 기공 의뢰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픽스처의 제품 그리고 스캔바디 제품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사이즈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가 구강 내에 심스탁이 어디 부위가 물리는지 그리고 쉐이드는 어떤 걸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작성한 의뢰서인데 아무래도 병원마다 의뢰서를 쓰는 양식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 스타일에 맞게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파샬 케이스가 아니고 풀로 스캔을 진행한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스캔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게 구개면의 왜곡 정도입니다. 보통 이제 상악을 떠주실 때 저 상악이 하악 스캔처럼 이렇게 구개면을 안 뜨시고 치아 부분만 떠주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스캐너가 오른쪽과 왼쪽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개면을 떠주시는 게 오른쪽과 왼쪽의 그 간격 오차를 조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떠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구개면도 정확하게 스캔을 해주셔야 이 왜곡 정도가 줄기 때문에 그 스캔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잡는 거는 아까 파샬 바이트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풀 바이트의 차이라면 양쪽에 바이트 스캔을 떠주셔야 된다는 차이, 그거 말고는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캔바디 스캔도 아까 파샬 스캔바디 스캔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뢰서 작성, 시식이랑 기공 의뢰 항목 선택해 주시고 이외에 아까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싱글 케이스에 대한 이론 부분이라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스캔 데이터 영상으로 넘어가서 스캔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파샬 스캔에 대한 스캔인데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교환면을 먼저 떠주시고 저렇게 전치부의 링걸 방향을 떠주시면 링걸 부분이 조금 더 전치부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링걸 방향을 먼저 조금 스캔을 떠주고 있고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번 뒤쪽으로 시어링이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조직이 조금 울어가지고 경계 부분이 생긴 건데,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스캔을 하면은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의 링걸 부분까지 다 떠주고, 다음에는 전치부로 넘어가서 롤링을 해서 전치부의 절단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스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치부도 교환면과 버칼 쪽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살짝 기울여서 만들어준 다음에 버칼 쪽에서 이렇게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스캔을 다 떠서 어디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버칼 쪽이 저렇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추가로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구강 스캐너의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캔이 완성된 걸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제 브러쉬로 먼저 다듬어주고 저렇게 잘라서 조직들을 다듬어주고 모든 패치를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합치 스캔은 다 진행이 됐고, 이제 상하게 지대치 부위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하악 스캔과 동일하게 교환면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교환면에서 넘어갈 때 컨택 부분을 같이 살짝 기울여 가면서 찍어주시면서 와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해주시면 좋고, 전치부의 링걸 방향 찍어주시고 구치부 링걸 방향 살짝 기울여주면서 구멍 메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치부 쪽으로 다시 와서 롤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치부 교환면 쪽으로 가서 다시 버칼 쪽이랑 부드럽게 이어서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해주시고, 아까 못 찍었던 컨택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일단 스캔을 다 떠주면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기울여서 컨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볼 쪽에 걸려가지고 이게 스캔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협측에서도 한번 떠보고 교환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기울여서 떠보고 팔라탈 쪽에서도 기울여서 한번 떠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컨택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컨택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최대 풍용부 아래 부분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무리해서 스캔을 해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컨택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조직들을 스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지대치 스캔이 다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컨택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한 번씩 좀 해주고, 돌려가면서 확인을 좀 해줬고요. 잘 나왔으면 치식을 선택을 해서 치아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지드치 스캔까지는 다 됐고, 이제 바이트 스캔을 뜰 건데, 아까 제가 바이트는 입체적으로 떠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평면으로 뜬 거를 좀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해도 바이트는 매칭이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 싶다면 입체적으로 떠주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일부러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아래로 봤을 때 교합점과 물리는 지점이 일치하는지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아서 바로 스캔바디 스캔으로 넘어갑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 스캔바디를 연결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치식을 선택했던 부위가 저렇게 구멍이 나서 이제 비어져 있는데 저기부터 바로 뜨시는 게 아니고 이 스캐너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 떠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스캔바디의 노치 부분부터 스캔을 진행을 해줍니다. 처음 뜨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선명하고 왜곡이 없이 잘 나오기 때문에 노치 부분부터 스캔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저 정도만 하셔도 사실 노치 부위 3명까지는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오차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캔 바디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14번 컨택 부분이 좀 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컨택이 비어 있죠. 저 컨택은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한번 그 컨택을 다 찍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 컨택은 굳이 찍지 않으셔도 만드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캔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네, 스캔이 다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보철이 완성돼서 세팅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파샬 데이터가 아니고 풀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뭐 교환면 떠주시고 전치부 링걸 쪽 떠주신 다음에 교환면 다시 떠주고 그 다음에 구치부 링걸 쪽 떠주고 링걸 부분 다 떠주면 전치부 롤링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아까 파샬이랑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롤링을 해서 전치부의 절단면의 모양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치부 롤링이 다 끝났으면 구치부에 비어있는 현면 부분을 채워주고 구멍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스캔을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부분이 지금 컨택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컨택 부분까지 뭐 다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현면 스캔을 뜰 때는 가능하면 구멍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컨택 쪽까지 다 찍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뜨시면은 대합치 스캔은 다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 지대치 스캔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대치 스캔도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저는 구치부 교환면 먼저 떠주고 전치부 링걸 방향 떠주고 그 다음에 구치부 교환면 떠준 다음에 링걸 쪽을 먼저 완성을 시켜줍니다. 팔라탈 쪽을 완성을 시켜주고 가면서 컨택도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링걸 부분이 다 완성이 됐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부 롤링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형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잡았으면 구치부도 버칼 쪽이랑 살짝 부드럽게 이어서 가시면서 컨택 양쪽으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치부에 1번 정도까지 스캔을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쪽 구치부 스캔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구계측을 떠줄 건데 가운데서 왼쪽으로 또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스캔을 떠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스캔을 해주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다 보면 스캔이 점점 밀리면서 왜곡이 생기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구계주름부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스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택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치식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바이트 스캔을 진행을 할 건데, 바이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입체적인 모양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까 제가 바이트를 뜰 때 최후방, 스캔 데이터상 최후방 치아부터 3번에서 4번 정도까지 떠주시면 좋다고 했는데, 제가 6번까지 떴는데 바이트는 7번부터 진행이 됐어요. 저 정도까지 뭐 안쪽까지 깊게 넣어서 뜨실 필요는 없고, 스캔 데이터상 최후방 구치부터 바이트 스캔을 떠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다 떴으면 반대쪽도 이어서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교환면에 일부까지 나오도록 입체적으로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 바이트가 정렬이 되면 그때 이제 교합점이랑 물리는 지점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나 아래에서 봤을 때 아까 찍어둔 교합점이 물리는 지점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스캔바디 스캔으로 넘어갈 건데, 스캔바디를 구강 내로 연결한 다음에 스캐너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 이미 스캔이 된 자리부터 스캔을 시작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1번부터 스캔을 시작했고, 스캔바디 노치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서 노치 부분 먼저 스캔을 해주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방향으로 굴려서 노치 부분에 왜곡이 없이 잘 나오도록 스캔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저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스캔바디 스캔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캔바디 아래 부분이 살짝 시어링이 돼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스캔만 해주셔도 충분히 보철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보철, 이런 식으로 보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싱글 케이스를 만드는 이론 과정과 영상 과정을 케이스를 총 2개씩 해서 보여드렸는데, 싱글 케이스를 잘 해주시면 그 이외에 더 많은 케이스들과 또 응용하는 방법들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3단계, 4단계 스캔의 장점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3단계는 장점이 단계가 간소화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비어있는 공간을 스캔바디가 채우면서 스캐너가 조금 더 원활하게 스캔을 할 수 있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3단계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강의에 응용을 해서 구강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3단계 스캔의 장점들을 알아두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4단계 스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다 4단계 스캔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공간이 좁은 경우에도 컨택을 스캔을 하기에 비교적 용이했고, 또 잇몸 내부까지 모양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디자인하기에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캔 전에 어떤 거를 체크하면 좋을지 심스탁 부위를 체크해 주시면 좋고, 모빌리티 부위를 체크해 주시고, 교합지 물려서 교합점 남겨주시고, 이렇게 3개를 스캔 전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트 오차 생길 만한 요소들 6가지, 교합점의 범위, 그리고 현면 스캔, 바이트 입체적으로 뜨는 거, 환자랑 협조를 잘 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은 다듬어서 제거를 해주는 거, 치아에 모빌리티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엽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이동균 팀장이었습니다.